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3주차 RCOP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퀴즈 낸 거 한번 살펴보고 오늘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내드린 퀴즈 첫 번째는 스코어 벡터에 저장을 하시오. 홍길동이라는 것들. 그래서 스코어라는 벡터를 만들고 스코어가 제대로 됐는지는 컨트롤 엔터를 쳐보면은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이제 이름표가 없으니까는 저희는 names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코리아, 잉글리시, 매스, 히스토를 입력을 했어요. 이렇게 다. 그래서 문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따옴표, 쌍따옴표를 해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 할당연산자 앞뒤로는 이렇게 한 칸씩 띄는 거를 권장을 해드리고 있어요. 좀 가독성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 칸씩 띄어서 하고 있습니다. names 함수를 쳐서 치게 되면은 스코어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스코어라는 이렇게 치면 되겠죠. 컨트롤 엔터. 그럼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은 어떻게 구할까요? 평균 구하는 함수는 mean이었죠. mean 스코어. 그럼 77점. 중앙값은 어떻게 구했을까요? 중앙값 미디안. 이런 식으로 중앙값하고 평균하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이상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중앙값은 이상치에 덜 영향을 받는다. 왜냐하면은 극단값이 들어가 버리면 평균이 갑자기 확 커지겠죠.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다 보니까는. 그래서 미디안이랑 평균이랑 극단값에 영향을 받는 것은 평균이 많이 받는다 라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이거를 컨타일이라는 함수를 써서 보내주셨어요. 미디안을 구할 때 QUANTIL 컨타일. 그러면은 값이 이렇게 4분위 수가 나오는 거죠.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해서 4분위 수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3분위, 2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맨날 헷갈려요 이게. 여기죠 중앙값 2분위 값이 저희가 가져와야 되는 거죠. 2분위 값 79점 이걸 갖고 오기 위해서 퀀타일에서 함수로 나온 거는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3을 치면은 이런 식으로 50%인 값이 7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콘타일 값을 저희가 함수로 받을 수가 있겠죠. result라는 함수로 받아서 들어가 보면 똑같은 값을 반환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는 25%인 값, 1/4분위 값, 1분위 값, 3분위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result에서 세 번째 값이 우리는 중앙값, 이렇게 할 수가 있고 1분위 값은
또 이렇게 벡터 인덱싱을 통해서 뽑아낼 수가 있겠죠. 25% 값. 그럼 75% 값은 1, 2, 3, 4 75% 값이 나왔어요. 그럼 IQR은 저희가 IQR 했었잖아요. 박스 플롯에서 1분위 3분위 값을 범위를 IQR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insert 이러면 음수가 나오겠죠. 큰 데서 작은 걸 뺄게요. 이런 식으로 IQR을 구할 수가 있고, 함수가 있습니다. 따로 IQR IQR이라는 함수를 써도 이렇게 범위가 똑같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퀀타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리설트에다 담을 수가 있고, 리설트에서 나온 값들을 인덱싱을 통해서 뽑아낸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IQR을 구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IQR 함수를 이용을 해서 구할 수가 있다. 계속 저희가 이제 하는 것들이 계속 담는 거예요. 계속 해서 우리가 변수에 담고 이런 것들은 다 벡터로 뽑아내는 거죠. 벡터로. 표준 편차는 그냥 SCORE 이렇게 하시면 되죠. 바로 뽑아냈어요. 가장 성적이 높은 과목의 이름을 보이시오. 맥스겠죠. 맥스 CORE 그러면은 96점이 나와요. 여기서 근데 우린 과목의 이름을 봐야 되니까는 위시맥스를 하면 아트 10. 근데 10이 이게 인덱스죠. 점수가 아니라 96점이 나와야 되는데 10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다시 또 우리는 대괄호로 가다 주고 스코어에서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아트가 96점이 제일 높다. 근데 이름만 보고 싶으면은 네임스를 써서 하면 되겠죠. 네임스 함수를 써서 아트라는 이름만 뽑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박스 플롯은 간단하게 스코어 넣고 박스 플롯 컨트롤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줌을 눌러 보시면은 별도의 창으로 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사이즈를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셔도 되세요. 그럼 보시면 여기에 특정 값들이 없죠. 점으로 표시되는 값들이 없기 때문에 아, 여기는 이상값이 없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히스토그램 그려보시면은 간단하게 히스토그램도 그리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지난주 수업이었습니다. 퀀타일하고 IQR 제가 위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 퀀타일 값 구한, 이 IQR 구한 게 지난주 시험이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계속 헷갈렸잖아요. 1사분위, 2사분위, 3사분위, 4사분위 그래서 제가 틀렸습니다. 1사분위가 25% 값인데 틀려서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잠시 출석 체크 안 하신 분들은 출석 체크해 주세요. 자세히 들어가셔 보시면 설문조사 있거든요. 거기서 입력해 주시고 이렇게 끝나면은 이거를 쭉 카피를 하시면 되세요. 카피를 하셔가지고 컨트롤 C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저는 이거를 재현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걸 제가 복사해 가지고 붙여 넣은 다음에 제가 쭉 긁어서 런을 해버리면은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 번에. 그래서 너무 고퀄로 과제를 해주시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한 줄짜리 코드지만은 오늘부터 퀴즈 나가는 건 한 두세 줄씩 되니까는 이런 식으로 복사하셔서 텍스트 파일을 보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화면 캡처를 진행할게요. 제가 이걸 인지개발원에서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됐습니다.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회의.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데이터 프레임 들어가게 됐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들어가시는데 데이터 프레임하고 매트릭스하고 거의 같은 형태죠. 데이터 매트릭스도 이렇게 되어 있던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되던지 뭐 데이터 프레임도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게 뭐냐면은
데이터 프레임만 저희가 이제 엑셀 같은 거 테이블 보면은 저희가 컬러 열쇠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컬럼별로 사람 이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숫자 들어가고 뭐 그렇게 막 복잡하게 들어가는 거는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그럼 변수가 여러 개의 다양한 형태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매트릭스는 숫자만 들어가셔야 돼요. 그 차이가 있다. 똑같은 2차원 배열이지만은 데이터 프레임은 숫자랑 문자랑 같이 들어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파악하는 거는 헤드, 그 다음에 헤드는 앞부분만 출력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테일은 뒷부분, 뷰는 지난 시간에 잠깐 했었는데 우리가 엑셀 보듯이 테이블을 볼 수 있는 게 뷰, 그 다음에 딤은 몇 행 몇 열인지 관측치하고 변수가 몇 개 있는지를 보여줄 때 딤이라는 함수를 써서 간편하게 저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스트럭처는 데이터의 속성을 출력을 해주고 서머리는 요약값들을 출력을 해줍니다. 뭐 사분위값이랑 평균이랑 이게 캐릭터인지 숫자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도록 해주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느냐? 엑셀 같은 경우 3만 줄만 넘어가도 한참 걸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보기 위해서 아래서는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령을 통해서 앞뒤만 보고 요약을 해서 그 값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CSV exam 파일을 불러와서 헤드를 실습을 해보고 헤드를 치면 6줄까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는데요. 근데 뒤에 저희가 숫자를 입력을 해서 숫자까지 그러니까 10을 써주면은 10번째까지의 값을 출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렬을 할 수가 있겠죠. 정렬을 한 다음에 헤드라는 함수를 써서 그거를 저장을 해서 다시 헤드 10을 해주면은 그게 뭐 탑 10이 되는 거죠. 탑 10, 10번째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나의 다른 변수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테일은 뒷부분, 앞뒤로 보는 거죠. 앞뒤를 보면은 대략적인 데이터가 어떤 형태의 데이터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뷰를 통해서 직접 데이터를 보실 수도 있으시고 딤을 통해서 20행 5열 그러면 관측지가 20개고 변수가 5개다 라는 것을 저희는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스트럭처를 통해서 변수들의 속성을 저희가 보실 수가 있어요. 딱 치면은 데이터 프레임이고 20개의 관측치 그리고 5개의 변수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변수가 어떤 게 있는지 int, 인티저, 정수형이죠. 정수형이다. 정수는 딱딱딱 떨어지는 숫자들을 정수라고 하죠. 소수점이 아닌 숫자들, 연속형 숫자가 아닌 것들. 그래서 다른 말로 이산형이라고도 합니다. 연속형, 이산형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머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변수 값들이 이 데이터 테이블의 값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이디는 최소값이 뭐고 1사분위 값이 뭐고 중앙값이 뭐고 평균이 몇이고 3사분위가 몇이고 최대값이 몇이고 그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매스, 잉글리시, 사이언스 여기는 이제 문자형 변수는 없는데 저희가 다른 데이터에서는 문자형 변수가 있는 것을 이따가 잠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변수명 바꾸는 것은 저희가 dplyr 패키지를 설치를 합니다. dplyr이 제가 볼 때는 R의 꽃이에요. 꽃. 데이터 분석하는데 dplyr 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이거를 이용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이걸 이용을 해서 다양한 분석을 하실 건데 오늘은 변수명 바꾸는 것만 하실 거예요. 변수명이 복잡하면은 저희가
어렵잖아요. 복잡한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알기 쉬운 변수로 바꿀 때 이 rename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변수명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var1, var1, variable1, variable2 이거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여기서는 데이터 복사본을 만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원본 가지고 만들면은 데이터가 저희 같은 거야 뭐 샘플 데이터라 몇 줄이 안 되지만은 큰 데이터들을 불러오게 되면은 불러오는 데만 한 세월이기 때문에 원본 파일을 망치면은 저희가 또 다시 메모리로 불러오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복사본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변수, 기존 변수 R은 거의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기존 변수를 새 변수는 앞에다 두고 바꿔준다. 그래서 변수 같은 것을 할당할 때는 이퀄 표시로 하시지만 같다 그런 걸 할 때는 여기 함수 내에서는 이렇게 쓰시고 변수를 할당할 때는 할당 연산자는 밖에서 쓰신다. 여기서도 는을 써도 되지만은 이렇게 화살표로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해보기까지 실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크립트 세 번째 파일 다 드렸죠. 그래서 먼저 csv exam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exam이라는 게 생겼어요. exam이 생기고 20개의 변수와 20개의 관측치와 5개의 변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 먼저 쳐볼게요. 헤드 그럼 6개의 함수가 들어왔어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이 6개의 변수까지 6개의 관측치만 불러왔었어요. 그럼 얘는 id, 클래스, 매스, 잉글리시, 사이언스라는 변수가 있고 숫자들이 들어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만약 헤드 exam 10 하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10번째 10펜까지 출력이 됐습니다. 테일 함수는 뒤에서부터 올라가요. 20, 19, 18, 17, 16, 16 이런 식으로 6개 펜까지 출력이 되고 테일 exam을 하게 되면은 10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숫자는 저희가 임의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5 넣으면은 5개만 나오겠죠. 그래서 기본값은 6이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수만큼 넣을 수도 있다. 이건 또 저희가 (10이라는) 변수에다가 담으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담으셨으면은 우리가 헤드 10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함수로 나온 것은 담을 수가 있다. 매우 중요하다. view exam 치시면은 이렇게 테이블 형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거는 이게 앞에가 대문자라는 거 있습니다. R 보시면은 이게 대소문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주의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뒷문 20행 5열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럭처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이고 얘는 20개의 관측지와 5개의 변수가 있다. 변수는 이렇게 되어 있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서머리 치시면은 이렇게 박스 플롯을 계속 말씀드리는 게 계속 저희 숫자는 거의 이런 식으로 숫자에 대해서는 박스 플롯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각 숫자들의 1분위, 3, 4분위, 그 다음에 중앙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평균이 몇인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서머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책자에 교재에 보시면 MPG 데이터 파악하는 게 있어요. MPG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런 식으로 할 건데 교재에서 MPG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그 ggplot2라는 패키지에 들어있는 함수예요. MPG 데이터는요. 그래서 MPG 데이터를 불러올 때는 라이브러리 ggplot2 해주시고 as data frame mpg 하시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온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저희는 mpg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담아줄 거예요. mpg row라고 할까요? row.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했던 작업들을 한번 쭉 볼게요. mpg row. 맨 처음에 헤드 보시면은 매뉴팩처러, 모델, PL, 이어, 실린더, 트랜스미션, DR, 전륜인지 후륜인지, 그리고 도시에서의 연비와 하이웨이에서의 고속도로에서의 연비, 그리고 FL, 클래스 이런 식으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책자에서는 이 라이브러리를 안 불러오고 바로 이렇게 불렀어요. 에지 데이터 프레임을 할 때 이게 ggplot2에 있다. 그래서 더블 콜론을 해서 불러와도 됩니다. 이럴 때는 이 라이브러리를 부착을 안 하고 데이터만 뽑아올 때는 이런 식으로 하세요. 저는 라이브러리 불러오고 없이 그냥 MPG 데이터를 불러온 거예요. 그 다음에 테일 R은 컨트롤 C, 컨트롤 V를 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뒤에 쪽에서 234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죠. 또 뭐 있었죠? 뷰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테이블 형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다음에 또 dim 234개의 행과 11개의 변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럭처 234개의 관측치하고 11개의 변수가 있다. 그럼 CHR 캐릭터죠. 문자로 된 변수들이다 얘네들은. 그리고 DISPL은 넘버다. 1.8, 1.5 소수점으로 되어 있죠. 이어다. 연도는 정수형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CYA 이것도 인티저 정수형으로 떨어지고요. 4기통인지 6기통인지, 그리고 트랜스 오토인지 수동인지, 그리고 전륜인지 후륜인지, 그리고 도시에서 연비, 고속도로에서 연비, FL 경유인지 휘발유인지, 그리고 클래스 자동차의 등급이죠. 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서머리 를 클릭을 하시면은 매니팩처러는 캐릭터다, 모델도 캐릭터다, DSPL이 최소값, 최대값, 그 다음에 1/4분위 값, 중앙값, 2/4분위죠. 중앙값, 평균 3/4분위 값들이 어떻게 있다 라는 것을 저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106쪽 됐습니다. 여기까지 잠깐만요. 이그잼 파일이 이게 그러면은 경로에 없어서 그러세요. 이게 파일이 이그잼 파일이 이거를 저희 워킹 디렉토리에 파일이 없으셔서 불러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CSV 이그잼 파일이 어디 있는지 보셔서 경로를 직접 넣어 주셔야 되세요. 저희는 R PRO 프로 JCT RCOP 에 있었는데 파일이 없으시거나 그러셔서 그런 것 같으세요. 파일을 불러오는데 또 그렇게 불러오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경로 치는 게 싫으시면은 저희가 파일 추주라는 함수가 있어서 저희가 파일을 이렇게 CSV 이그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불러오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별로 권해드리진 않아요. 왜냐면은 자동적으로 재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파일 추주라는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플라이 함수를 설명을 안 드렸었어요. 이게 좀 까다롭기도 한데 간단하게 보실게요. 어플라이라는 거는 저희가 어떤 매트릭스 쪽에서 계산을 할 때 만약 이그잼 파일 매스, 잉글리시, 사이언스 이것들의 평균을 보고 싶어요. 총합이라든가 평균을 보고 싶다. 매스랑 잉글리시랑 사이언스랑 그러려면은 일일이 저희가
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은 매스의 합과 잉글리시의 합과 사이언스의 합과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는 어플라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가로행에 동일한 작업을 하거나 가로행에 동일한 작업을 하거나 세로행에 동일한 작업을 할 때 어플라이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진에다가 행에 그 함수를 적용을 할지 열에 적용을 할지를 적어주고 for는 함수입니다. 함수 뭐 sum 뭐 min 그런 것들을 해주는 거죠. 근데 NARM은 그때 제가 첫 시간인가요? 두 번째 시간에 한번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NA 값을 remove 해준다 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평균 구할 때 결측지가 있으면은 결측지 빠진 값이 있으면은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외해 주기 위해서 이거를 NARM이라는 걸 써줍니다. 근데 저희가 이그잼에서 매스, 잉글리시, 사이언스의 값만 뽑고 싶어요. 그럼 아이디랑 클래스를 없애는 거죠. 이거를 할 때 우리는 또 벡터 인덱싱을 또 하시게 돼요. 여기서 만약 1만 치면은 여기가 아니다. 저희가 수학 같은 거 할 때 앞에는 행이고 뒤에는 열이잖아요. 행열 2행 3열 2행 3열 그럼 열만 뽑고 싶다. 그럼 이그잼에 우리가 매스만 뽑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3을 해주는데 3을 그냥 하면 안 되겠죠. 쉼표를 해주고 쉼표 뒤에다가 3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럼 50, 60, 40 이런 식으로 50, 60, 45, 30 이런 식으로 뽑아졌어요. 네,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뽑을 때는 어떻게 뽑겠어요? 3에서부터 다섯 번째 이렇게 벡터 인덱싱을 또 저희는 할 수가 있다. 우리 열을 뽑기 위해서는 이 쉼표 뒤 여기가 행이 되겠죠. 행, 열. 우린 열, 3열부터 5열까지를 뽑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줬어요. 이거를 우리는 또 함수에다가 담을 수가 있겠죠. 실행을 해주면은 이그잼 1은 매스랑 영어랑 과학만 추출을 해줬어요. 이거에 apply 함수를 쓰기 위해서 제가 이런 작업을 해줬어요. 우선 수학의 평균과 영어의 평균과 과학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은 요즘에 이그잼 1 벡터고 마진은 행이고 열이라고 그랬잖아요. 열이니까 2가 들어가겠네요. 2 써주고 for는 평균 해줄 거예요. NARMT는 습관적으로 써주셔도 되세요.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어플라이 1은 뭐라고 그랬어요? 행에 대한
평균이에요. 그럼 각각의 개인에 대한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누워져 있죠. 가로로 쭉 이렇게 인덱스가 1, 2, 3 이렇게 있고, 이거는 벡터로 나온 거예요. 벡터로. 66점 각각의 개인이. 그럼 저희가 이런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1번부터 2번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어플라이. 근데 이거를 알아두셔야 나중에 좀 편해요. 좀 여러 벡터 같은 걸 뭐 다른 함수가 있긴 한데 개념은 이렇다. 가로, 세로에 대한 자꾸 이게 세로, 가로에 대한 함수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할 때 어플라이를 사용한다 라는 걸 알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달러 표시 배웠죠. 달러는 뭐였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접근할 때, 원소에 접근할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그잼에 수학 점수를 뽑고 싶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수학만 뽑을 수가 있죠. 영어를 뽑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 점수만 이렇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 뽑은 점을 저희는 다시 매스라고 담아주면은 이그잼 매스라는 변수에 담았어요. 그럼 값은 똑같겠죠. 매스를 치나 이그잼 매스를 치나. 그러니까 이그잼 매스로 해가지고 하면은 복잡을 하니까는 저희는 변수라는 데 담아가지고 좀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에는 다 담을 수가 있어요. gg플롯에 나오는 그래프도 담을 수가 있고, 데이터 프레임도 담을 수가 있고, 리스트도 담을 수가 있고, 저희가 어떤 걸 담느냐, 어떤 걸 할당을 해주냐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소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스를 지금은 순서가 50, 60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렬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오름차 순으로 정렬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성적이 높은 10명을 뽑고 싶은 거죠. 10명.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내림차 순으로 뽑아야 되잖아요. 그때 함수를 decreasing true 이렇게 하셔도 되고 t만 하셔도 되시고, 그럼 이런 식으로 90, 89, 80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됐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매스에다가 덮어 씌워도 되지만은 교재에서처럼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 원본은 살려두고 복사본을 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매스 1을 쳐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지만은 매스는 어떻게 될까요? 매스는 원본이 그대로 살려있죠. 순서가 변함이 없죠. 그 매스 1에서 헤드 그럼 90, 89 이렇게 상위 10명만 제가 뽑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탑10이라는 함수에 담아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위 10명만 뽑았어요. 이해되시나요? 영어 한번 해보시겠어요? 영어를 뽑아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똑같겠죠? 우리는 exam 한번 천천히 해보세요. 잉글리시 뽑았어요. 뽑았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벡터로 나온 거예요. 그 데이터 프레임은 아까처럼 쭉 세로로 서 있어요. 2차원이에요. 가로 세로가 있으면 1차원인데 이건 가로만 있잖아요. 근데 왜 여기가 왜 20만 나왔냐? 그는 이 칸이 좁아서 그런 거예요. 넓혀서 만약 이그제 잉글리시를 치면은 한 줄로 쭉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인덱스가 이 콘솔 창에 맞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렇게 치면은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19번째, 이게 20번째. 제가 이그제 잉글리시를 뽑았어. 이거를 잉글리시에다 담아서 저장을 해줬죠. 그러면 소팅을 해주는 거죠. 소트. 잉글리시. 근데 내림차순으로 해야 되니까는 decreasing true. 제대로 소팅이 됐어요. 이거를 우리는 잉글리시 이래다가 담아주고 헤드 10 해주면 10개 상위 10개만 뽑았습니다. 이거를 탑10 잉글리시 이거 왜 제가 계속 할까요? 오늘 내주는 퀴즈가 이거랑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저희가 오늘 수업하고 2주간 저희가 못 보잖아요. 다음 주 국감이고 또 휴일이고 그 다음 주 또 휴일이고 그래서 2주간 못하기 때문에 좀 퀴즈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들 한 번씩 해보셨으면 해서 이런 류의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대충 감문 잡고서는 보셔야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를 기호를 이용해서 우리는 뽑아낸다 이런 거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좀 전에 저희가 했었죠. 위에서 했었습니다. 데이터 서머리 이렇게 했었고, 다음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은 이렇게 변수를 넣고 이렇게 벡터화해서 변수에다가 벡터를 만들어서 넣고 이걸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어줘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dfrow에 보면은 이렇게 변수가 변수 1, 변수 2 해서 제대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dfrow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인스톨 패키지 디플라이어를 한번 설치를 할게요.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인스톨 하겠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치 안 되신 분들은 설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부착을 해 주시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이렇게 부착이 됐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마스크드 플럼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함수명이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을 이 디플라이어리 얘를 했다, 마스크했다, 가졌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필터를 쓰면은 디플라이 아래 필터가 쓰이는 거고 이 스태치에 필터가 쓰이질 않아요. 그래서 만약 필터를 우리가 특정 패키지에 이 명령을 쓰실 때는 아까처럼 더블 콜론 스태치에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필터를 명령을 해 주셔야 돼요. 만약 쓰실 경우가 있으면. 왜냐면은 디플라이어를 로드하면서 얘네들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되셨나요? 다 설치되셨죠? 어려운 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원본 데이터를 이렇게 dfnew에다가 할당을 해줬어요. 이렇게 할당해 주는 거는 원본이 망가져 버리면 저희는 다시 데이터를 만들던가 가져오던가 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사본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dfnew라는 복사본을 만들어 줬습니다. dfnew를 해주면은 똑같은 게 나오겠죠. 복사를 해줬으니까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거 rename 아래서는 이런 식으로 새로운 명칭, 기존 명칭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dfnew에 var1과 var2를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dfnew 쳐보시면은 var2가 v2로 바뀌었죠. 그럼 var1도 v1으로 바꿔볼까요? 쉽죠? 복사를 잘 하셔야 돼요. 복사 붙이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래죠. dfnew가 제대로 갔는지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잘 변경이 됐죠. 변수명 바꾸는 거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보통 엑셀에서 웬만큼 정리를 하고 들어오니까는 그렇게 바꿀 건 없는데
그런 게 있어요. 대소문자 바꿀 때. 대소문자 바꿀 때. 이건 많이 사용을 하세요. 제가 아이리스 내장 데이터입니다. 아이리스에 보면은 변수명이 이렇게 대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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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오타가 많이 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소문자로 바꾸는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아이리스를 다 소문자로 바꾸는 작업을 해볼게요. 아이리스를 우리는 일단 df라고 받아볼게요. df라는 변수에 할당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배웠으니까 head df. 그럼 df라는 세팔 랭스, 세팔 위드스, 페탈 랭스 이런 식으로 변수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구나 아실 수가 있죠. 이거를 변수명을 바꾸기 위해서 names df의 이름을 뭘로 바꿀 거냐, to row 이렇게 다 소문자로 바뀌었죠. to row로 하니까는 이거를 어디다 담아주죠? names df 여기에 덮어 씌워 주는 거죠. 그럼 names df를 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head df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소문자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변수들을 이런 식으로 소문자로 변경을 하시는 이런 작업을 하시게 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쓰시는 거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우린 여기 했었죠. mpg 데이터를 불러왔고 이거 하이웨이 변수로 하는 거는 한번 해보실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ct를 ct로 우리가 위에서 mpg 불러왔었죠. mpg row라고 불러왔습니다. 새 거 먼저 넣고 그리고 하이웨이 이거는
이거는 Alt 할당 연산자를 누르시다가 잘못 누르셔서 그러세요. 그래서 Alt 플러스 옆에 기호 눌러 보시면은 원상태로 오실 거예요. Alt 플러스 옆에 Alt 마이너스 옆에 있죠. 저도 한참 헤맸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도 한 칸 띄웁니다. 이런 식으로 한 칸 띄어서 가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쉼표 뒤에 이런 식으로. 이거를 mpg new에다 담아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names new 하면은 이렇게 highway 그리고 city 제가 스펠링이 틀렸네요. CITY죠. 이렇게 해서 엔터 이렇게 바로바로 아래 장점이죠. 바로바로 엔터를 컨트롤 엔터를 쳐가지고 다시 실행을 해주면은 결과를 바로바로 다시 반환을 해줍니다. 그럼 CT 제대로 들어왔고요. 하이웨이 제대로 들어왔고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파생 변수입니다. 이 파생 변수는 저희가 정말 많이 쓰는 거죠. 새로운 변수, 기존 변수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거. 저희가 아까 어플라이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변수를 만들어줬잖아요. 뒤에 각각의 평균을 만들어준 그런 것들이 다 파생 변수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파생 변수는 좀 전에 방금 실습한 달러 기호를 이용을 해서 벡터를 뽑아내요. 벡터를 뽑아내서 더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거는 새로운 변수를 이름 써주고 할당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그게 새로운 값들이 떨어지게 되는 거,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썸이라는 파생 변수를 만들고 그거는 변수 1하고 변수 2를 더한 값이다. 이거는 이렇게 평균이죠. 평균도 구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변수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을 이렇게 평균이나 변수에 넣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df 그래서 변수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df에는 지금 이 sum이 없죠. sum이라는 변수가 없죠. 그래서 이 달러 기호를 이용해서
새로운 파생 변수 이름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변수 df에 이거 df에 이거 변수 1, 변수 2만 넣으면은 에러가 나요. 왜냐면 변수 1이 어디에서 출발된 건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전달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엔터 쳐보면 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달러기호 데이터 프레임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저희가 어떤 데이터 프레임인지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df라는 거를 지정을 해주고 달러기호를 통해서 이 데이터 프레임에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꺼내서 더했어요.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이 생겨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평균은 아까 산술 평균 계산을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균이란 변수가 없지만은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나왔죠. MPG 데이터에서 통합 연비 변수, 그러니까 도로에서의 연비와 고속도로에서의 연비를 만들기 위해서 MPG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거 토탈이란 변수를 만들어 준 거죠. 새로 이게 없었는데 볼까요? MPG 데이터를 우리가 불러오질 않았네요. MPG를 우리 MPG 로우라고 불러왔네요. MPG 로우. 그럼 MPG를 MPG 로우로 하죠. 뭐 MPG 로우. 헤드 MPG 로우죠. 우리가 아까 MPG 로우로 불렀었으니까. 그럼 토탈이라는 함수가 생겼어요. 평균도 구하실 수가 있겠죠. MPG 우리는 로우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 파생 변수에서 평균을 저희가 구한 거예요. 파생 변수 MPG 로우의 토탈이라는 파생 변수에서 이거를 구하셨어요. 그래서 요약 통계량 서머리 하면 이런 식으로 MPG 토탈에 대한 제가 데이터 전체에 대한 게 아니라 이 달러 기호를 통해서 토탈이라는 파생 변수로 특정을 지어줬죠. 그래서 요약 통계량을 산출해 보면은 이 토탈이라는 변수에 대한 최소값, 평균, 그 다음에 최대값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20에서 25가 많다. 연비가 거기에 많이 몰려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if else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걸로 저희가
어떤 기준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등급을 나누던가 아니면은 기준값을 이용을 해서 어떤 새로운 값을 넣어주던가 하실 수가 있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if else mpg total 그냥 mpg row죠. mpg row의 토탈이 20보다 높으면은 패스를 넣어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거짓입니다. 참이면은 앞에 거, 거짓이면 뒤에 거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mpg row를 테스트라는 파생 변수가 생기면서 패스, 페일, 패스, 페일 이런 식으로 2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 미만이면은 페일, 통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if else를 통해서 우리가 참거짓을 넣어줄 수가 있다. 번거로우니까 mpg라고 넣어줄게요. mpg row를 mpg에다가 다시 넣었어요. 헤드 이런 식으로 (20을) 기준으로 해서 높은 거는 패스, 낮은 거는 페일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 함수는 전에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었는데 빈도표를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페일이 106개, 패스가 128개 나왔습니다. 이거를 라이브러리 ggplot 아까 저희는 불러왔었죠. 안 뜨는데요? 여러분은 뜨시나요? 제 것만 그런 건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맞는데 큐플롯 맞는데요. gg플롯
아무튼 if else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참일 경우에는 A를 넣어주고 거짓일 경우에는 다시 또 if else를 통해서 한 번 더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30보다 크면은 A를 넣어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또 기준을 넣어주는 거죠. 20보다 크면은 B, 그렇지 않으면은 나머지 것들은 C. 그래서 헤드 mpg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레이드란 파생 변수를 달러 표시를 해줘서 넣어주고, 그다음에 A, B, C 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넣어줬습니다. 계속 또 중복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번엔 4개 등급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30, 25, 20. 그래서 30 이상이면은 참일 때는 A,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또 if else를 넣어줘서 그다음에 B 등급, 그렇지 않다면은 C 등급, 나머지는 D 등급, 이런 식으로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is NA는 뭐냐면은 if else에 is NA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is NA 해서 이 값 중에 NA 값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다른 값을 넣어줘라, 그렇게 되는 거죠. NA 그 다음에 넣어주고, 일 때는 참값일 때는 뭐 결측치일 경우에는 그 값을 넣어줘라, 뭐 평균을 넣어줘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숫자를 넣어줘라, 이런 식으로도 하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 이거는 이제 뭐가 있을까요? 앞에 했던 거 그대로 한번 쭉 해보는 건데요. 똑같은 건데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EGNA를 저희가 한 거니까는 넘어가고, 보충 자료 한번 잠깐 보실게요. 저희 보충 교재 저희 데이터 유형을 저희가 쭉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하나의 값은 스칼라라고 그러는데요. 스칼라 하나, 원소가 하나가 있는 거죠. 스칼라.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작업을 했던 게 1차원 배열을 벡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true, true, false 뭐 이렇게 넣어줬어요. 논리 값이라든가 이렇게 벡터. 네, 팩터가 있어요. 팩터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하다 말했는데, 팩터가 뭐냐면은 딱 범주형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월화수목금토 같이
요일은 월화수목금토일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팩터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만약 월화수목금토일을 문자일 경우에는 소팅을 하면은 가나다 순으로 정렬이 되겠죠. 이거를 저희가 팩터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그거는 순서를 저희가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팩터로 묶어버리면은 기존 문자랑 다르게 된다. 같은 거니까 지울게요. 뭐 이렇게 됐죠. 이거를 df1을 sort 이러면 가나다 순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팩터라는 만들 때 레벨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순서가 df2 이러면은 월화수목금토일로 순서대로 정렬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범주를 저희가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팩터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주는 이 외의 숫자가 들어가 보면은 그거는 NA가 되는 거죠. Not available.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혈액형 같은 것들이 있겠죠.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딱 팩터로 정해 놓는데 만약 뭐 H라든가 뭐 그런 게 들어오면은 걔는 그 팩터에 해당하는 변수가 아니겠죠. 그런 것들 할 때 저희가 팩터로 합니다. 팩터로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그 범주형 변수들은 다 팩터로 변환을 하게 돼요. 머신러닝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하나의 범주, 어떤 특성을 가지지 않는 거죠. 그런 걸로 변환을 해줍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yes, no 값만 딱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팩터를 y, yes, good를 넣고 했는데 그럼 yes yes하고 no만 변수로 만들어 놓으면은 다른 것들은 다 NA 값을 한다. 레벨이 yes하고 no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도 주실 수가 있어요.
월화수목금토일 같은 경우도 순서를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순서가 있으니까는 이렇게 줄 수가 있고, 리스트는 저희가 잘 접하기 어려운 거라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행렬은 2차원. 근데 다 똑같은 수여야만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 숫자면 숫자, 만약에 문자가 들어가면 이건 행렬이 아니다, 그건 데이터 프레임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보시면 문법만 설명을 드릴게요. 매트릭스에서 1에서 12까지 이제 쭉 연달아서 하는데 로우가 3줄이에요. 그러면 콜이 몇 개겠어요? 3, 4, 12개까지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n로만 쓰던지 n로, n콜 이렇게 안 씁니다. n콜만 쓰던지 그런 식으로 해서 매트릭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2차원이죠. 똑같이 여기 보시면은 쉼표가 있어요. 행은 앞쪽에 다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고, 열은 뒤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배열은 어레이 해서 3차원이 되는 거죠. 1차원이 뒤로 이렇게 뒤에 콤마 또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게 어레이. 이것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잘 보지는 않으세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우리가 계속 보게 될 데이터 형식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문자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은 문자랑 숫자랑 있어서 저희가 자주 보는 형식이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데이터 프레임의 특징적인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벡터가 1차원. 데이터 프레임에서 변수를 하나 쭉 뽑아왔더니, 달러를 이용해서 뽑아왔더니 그거는 벡터가 되어 있는 거죠. 가로로 쭉 숫자들. 벡터들은 다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 수도 있고, 두 개를 엮어서. 변수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변수도 질적 변수랑 양적 변수 두 가지가 있는 건 저희가 잘 알고 있어요. 변수에도 명목형 변수가 있고 순서형 변수가 있죠. 순서형 변수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뭐 그런 식으로 초, 중, 고, 대 뭐 그런 식으로 순서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순서형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목형 변수는 그냥 남자, 여자 뭐 이런 식으로 이름가 있는 게 명목형 변수가 되겠습니다. 양적 변수는 아까 정수 같은 경우는 이산형이 될 거예요. 딱 떨어지는 거, 방개수, 사람, 명수 그런 것들이 이상형 변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연속형 변수는 소수점으로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연속형 변수가 되겠습니다. 질적 변수는 계산이 불가하고 양적 변수는 계산이 가능하다. 질적 변수는 면목형, 순서형, 양적 변수는 이산형, 연속형 이런 식으로 있다 정도만 간단하게 아시면 되시겠어요. 그리고 페이스트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저는 콜랩스만 했었습니다. 콜랩스. 근데 콜랩스 말고도 세퍼레이트가 있어요. 아규먼트가 식빵 두 장을 붙이는 거는 세퍼레이트로 하고, 이 식빵을 이게 하나의 벡터로 이제 떨어지는 건데, 이거를 통으로 하나의 문장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거는 콜랩스, 지난 시간에 했던 콜랩스를 이용해서 하시게 됩니다. 페이스트 잠깐 보실게요. (1부터 5)
등 그럼 1하고 등하고를 이렇게 쉼표로 가운데 쉼표가 들어갔죠. 쉼표로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1등) (2등) (3등) 이렇게 벡터로 나온 거를 하나로 뭉쳐주는 게 콜랩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그래서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해보고, 제가 퀴즈 드리면서 이거 좀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드릴게요. 정리를 해서 드리고 2주 후에 저희 9월 17일 날 10월 17일이죠. 10월 17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해 주시고요. 잠시만요. 다음 프로그래머가 하는 거는 일단 캐글 같은 것을 저희가 학습을 하실 텐데, 가시면은 남들이 짜는 코드를 저희가 보실 수가 있으세요. 아니면은 드리네요. 저희가 데이터 분석 학습을 할 때 여기서 많이 보시는데, 필터에서 저희가 저희는 R을 하니까 R을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은 R 코드가 쭉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짜놓은 코드를 저희가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저희는 대충 이제 얘는 인스톨 패키지에서 빔을 해줬고, 그래 파일을 불러오고 트레이는 뭐 어떻게 해줬다 라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죠. 이런 것들 저희가 긁어와서 우리 코드에다 넣어보고 실행을 해보시면 되세요. 그럼 얘네도 마찬가지로 서머리를 통해서 대략적인 함수들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코드를 짜는 것을 보고 얘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서 결과를 도출을 했구나 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우리는 이걸 똑같이 데이터만 있으면은 똑같이 실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긁어와서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게 이제 파이프 연산자인데요. 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서 분석을 했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되셨을까요? 이런 것들에서 저희가 필요한 변수들만 조금씩 고쳐서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타이타닉 하는데 뭐 EDA라든가 뭐 GG 플러스인가 XG 부스트 뭐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걸 보고 우리가 학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네.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시면은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 5분 있다가